5월 1일로 최종 판결 선고일을 정한 것이 너무 조급히 그리고 졸속으로 판결 일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째. 둘째로는 상고 기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깨고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고등법원에 내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이 모든 증거가 다 조사된 자료 위에서 채정법칙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만 판단한다면 대법원 스스로 판단, 자판, 그러니까 상고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경우에 판결을 할 것인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날짜를 조급히 정한 거 아니냐, 대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4월 7일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은 4월 30일경까지는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그 기간까지 그것이 짧은 것이 아니다, 그 기간까지 충분하다, 4월 30일경 아무리 늦어도 5월 초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전까지 이 사건은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의 제 예측대로 5월 1일 4월 30일 지나 5월 1일 판결 일자를 정한 거 보고, 아, 이거 날짜는 제 예측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예측했는가 하면 3월 26일 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다음 날 검찰이 무죄에 대한 상고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상고 유서까지 제출했어. 그리고 소송 기록 일체가 바로 대법원에 접수가 됐어. 그래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서 부분을 피고인 측에 이미 송달을 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대체로 이 4월 20일경인데, 이미 기록을 접수한 그 순간부터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이미 판단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4월 30일경에는 충분히 최종 판결을 낼 수가 있다. 왜? 이 사건은 간단한 것이, 대단히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일을 더 끌 필요가 없다. 이건 이 돌발 상황에 돌발적인 날짜를 정한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다는 그 사실이 돌발 상황이죠.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함으로써 이미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자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3월 26일 대통령 탄핵 전인 3월 20일 고등법원 판결이 났고, 공직선거법상 1심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 이렇게 되니까 대법원장이 누누이 강조해 온 대로 633 원칙을 지키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3개월 원칙을 지킨다면 6월 26일까지는 판결해야 되는데, 이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이 선거 국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30일, 그러니까 결국 5월 1일로 됐는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건을 미루고 뭉갤 경우에 오는 여러 국가적 혼란을 생각했을 때 4월 30일 날 경에 판결하는 것은 절대로 돌발적이거나 무리하거나 졸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고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이 세 가지 유형의 대부분 판결이 예상할 수 있는데, 저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월 7일에도 그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언한다 하는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왜 이 사건은 대단히 간단한 것이고 대법원이 스스로 자판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상기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것인데, 그때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에 관한 새로운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 각각 감정 증인 한 사람씩만 신청하도록 했어요. 감정 증인.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 측 그리고 피고인 측으로 각각 나와가지고 피고인 측에 나온 그 감정 증인이 교수는 이 사건은 무죄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 자기 의견을 밝혔고, 검사 측 증인은 이건 유죄가 확실하다 하는 증언한 거, 그 두 개밖에는 사실에 관해서는 더 조사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1심에서 2년 2개월 걸리는 사이에 수십 명의 증인이 동원됐고 충분히 조사가 됐다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대법원이 절대 무죄 취지를 유지할 수 없다 하는 이유를 제가 한두 가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증거가, 이재명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많은 증거 중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재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했던 유동규 등 7, 8명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출장을 가가지고 체육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이 검찰에 제출됐는데, 이 사진의 원래 원판은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등등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확대해가지고 A4 용지에 맞춰가지고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요 들어가 있는 요거만 확대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 들어간 건 요건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 사람들 빼고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제출했더니 법원의 판단이 위조 조작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선거리가 됐어요. 교통규칙에 걸렸을 때 벌칙금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차량 번호를 찍어가지고 끝자리 숫자 1개, 2개 정도를 잘라가지고 찍어가 이게 내 차량 번호인데 왜 벌금을 매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교통규칙 위반도 빠져나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온갖 패러디가 돼가 법원이 조롱감이 됐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건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의 충격으로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재명 씨가 전혀 관여가 없어요? 전혀 몰라요? 안다고 한다면 대장동 게이트의 실무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끝까지 모른다고 했어. 이걸 법원은 이견 진술이다, 사실 인식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황당무계한 소리로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어. 그 다음에 백현동 형질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를 올리는 데는, 그거는 대법원 판사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김인섭이라는 자가 그 시행사의 이사로 채용돼 가지고 5개월 만에 4단계를 뛰어넘었어. 4단계 뛰어넘으려고 하면 보통 5, 6년, 10년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 그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없었다는 증언,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은 일이 없다는 증언이 명백히 있는 데다가 더더구나 김인섭이 이재명 피고인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총괄본부장을 한 최측근이고, 그가 시행사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80억을 받고 이걸 로비해가지고 결국은 준주거지까지로 뚫려냈다.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돼가지고 징역 5년에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현동 형질 변경이 건설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 그거는 100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국정조사장에서 선서하고도 그 말을 했고, 기자회견장에서, 토론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이 말을 했고, 이거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게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했다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오는 그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건이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합당하다고 해서 상고를 기각할 이유는 저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한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깨야 되겠다. 지금 채정법칙에 미쳐봐서 황당한 쪽으로 사실관계를 오도했기 때문에 이건 채정법칙에 위반되니까 이 판결을 파기해야 되겠다. 그럼 고등법원에 환송을 한다? 이건 나는 대법원이 반쯤 자신들 체면을 세우고 그리고 이재명에 기회를 주는, 제가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여기 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미 아마 결론은 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인데, 만일 파기환송한다 그러면 대법원이 유권 무죄, 유전 무죄, 이재명과 관계된 모든 사건에 사법권이 정지되고 더더구나 1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권순일이 로비 당해가지고 2심 유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런 전력으로 봐서 대법원의 대법관에 대한 흑역사가 저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마당에 기껏 한다는 게 유죄 판단을 하면서 파기해가지고 고등법원을 보낸다.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뭘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요런 거 조금이라도 요런 걸 조사할 그루터기가 있다. 요걸 알아보고 이걸 유죄로 판결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더 조사를 합니까? 이런 사정까지 위조 조작됐다고 하는 그 고등법원 판사들의 그러한 체정을 그걸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파기환송한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비겁한 일이다. 그것도 조희대라는 역사상 가장 올곧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그 법원에서 이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8대 0으로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하고는 종류가 달라. 거기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 대리, 주심, 재판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그리고 이 대법관들의 면면이 격이 달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짝을 맞춰가지고 그걸 구성한 것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 격이 다르다 이게. 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스스로 대법원이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파기환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려면 차라리 상고기각을 해야지.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파기자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소신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여러분들이 이 판결이 어느 쪽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 바깥의 국민 여론을 신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일체 외부의 압력이나 권순일처럼 로비 당하는 일 없이 그렇게 판결한데도 그 판결 내용을 두고 반드시 엇갈리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판결, 이를테면 파기환송 내지 특히 파기자판할 경우에 그 열성 지지자들이 대부분을 포위하고 항의도 하고 하겠지요. 그래 봤자죠. 일단 판결이 나고 나면. 그러나 그런 집단적 항의가 당분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편 이재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파기환송 내지는 특히 파기자판을 했을 때 그 이재명 지지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 여론은 어떠냐?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 비율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심의 비율보다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님? 요 몇 년 전에 불과 권순일의 흑역사를 가진 대법원입니다. 그 지금 하급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위정교사 사건 무죄했다라든지 영장을 기각했다라든지 이런 거 이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흑역사에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한 판결 중에 예를 들면 파기 재판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다수가 그 판결에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대법원의 공정성, 위신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심정으로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